어제 법사위에서 성남FC 수사 관련해서 여야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저는 구조가 아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무집행을 대가관계와 연결시켜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부정한 청탁이 된다. 그리고 이 청탁은 묵시적 청탁으로도 가능하다. 이례적으로 이런 거액의 광고성 후원을 했다라면 그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당시 이게 이례적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백합니다. 경남FC 시절에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후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만이 아니고 홍준표 시장도 다 같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요, 어느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매우 의미심장한데,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두산으로부터 성남FC가 50억 후원받는 거 이거 부적법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보도 단계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FC 두산건설로부터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받은 50억 관련 성남시 내부 2014년 11월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으로 기부 체납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금을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라는 결론을 성남시 내부에서 냈다. 50억 원 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검찰은 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실장 등도 보고된 정황을 확보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보도대로라면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실장 모두 다 이거 50억 못 받겠다, 받으면 안 된다. 성남시 내부 보고를 받고도 50억 후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용도 변경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길 바란다라는 보고서에 자필 메모도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두산건설은 50억을 지원합니다. 아직 보도 단계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죠. 전주영 의원님.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당 대표와 정진상 실장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공모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 공무원과. 예.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성남FC의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당연히 알았을 거라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성남FC가 당시 성남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보도 따르면 현금 50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건 법리적으로 맞는 판단이었습니까? 그럼 성남시 내부에서? 왜냐하면은 이것은 불법 후원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박형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뭐냐면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부정한 청탁일까요? 당연히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과 지금 용적률이 그리고 지금 상업 업무 용도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 부지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 특혜인데요. 용적률이 250%에서 670까지 한 2.5%가 좀 올라가요. 이 두 가지의 이런 부정한 청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50억인 것이죠. 이게 왜 성남FC한테 가야 되는 거냐. 이것은 그리고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인왕학권자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예요. 그래도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뭐 기부 체납을 10% 받았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뭘 할 거냐. 보통은 이제 성남시에서 기부 체납을 받죠. 그래서 이것과 지금 기부 체납 플러스 후원금 50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부 체납은 알고 그리고 후원금 몰랐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 그 유체 이탈 화법이기 때문에 이탈 화법이다. 예, 이것은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산건설이 이 용도 변경에 대한 요청을 언제부터 했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부터 계속 해왔다가 이재명 시장 때 됐다. 이것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안 됐다가. 왜냐하면 이게 병원 용도 부지다가 이게 병원 용도 부지냐 아니면 업무시설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용적률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요청을 했는지 그랬는데 그동안에 안 됐던 그런 정황이 있다. 두 번째는
이 두산건설은 성남FC에 그전에는 후원금을 낸 적이 없냐.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것은 의심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용도 변경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대가성으로 이건 줬다는 건 팩트니까요. 그러면 이곳은 당연히 그전에 후원금 안 하다가 어떠한 특혜를 받고 50억을 줬다. 이것은 당연히 대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김의겸 의원의 말은 저는 굉장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대가성이 있는 후원금과 대가성이 없는 후원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계속 그동안에 공익 차원에서 정말 그 성남FC에 두산건설이 계속 후원금을 해왔다. 그것도 매해는 50억을. 이랬다고 하면 그걸 누가 불법 후원금이라 하겠습니까? 그건 미담이고 이제 세금 깎아줘야 될 일이고. 아니,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을 거예요. 용도 이거는. 변경으로 그래서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다르다. 용도 변경 요청을 네. 몇 차례 했냐, 언제 몇 차례 했고 거절됐는지. 두 번째로는 그전에 그러면 두산건설이 성남FC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저는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줄곧 해왔던 해명, 성남FC가 자체적인 영업으로 두산에서 50억 후원금을 확보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용도 변경, 부지 변경해주는 걸로 성남FC가 50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성남시 내부 판단까지 다 보고받았다라면 이재명 대표의 FC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후원금이다라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 해명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공문, 성남시와 두산건설 관계자가 용도 변경해주면 성남FC에 50억을 후원해주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라는 공문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이건 순수한 후원금이다. 용도 변경과는 관계없는 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사실과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박윤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 오늘 조선일보 보도. 그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검찰도 경찰도 다 여기에 좀 달라붙어 있고 심지어 그 해당 검찰 지휘부가 느닷없이 바뀌는 일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것도 다 수사 과정을 보고받지 않겠죠. 그리고 뭐 지휘 같은 거 따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갑자기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 담당 지휘자를 이렇게 이제 두 달 만에 교체하는 이런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오니까 최종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인 것은 같습니다. 지금 쭉 나오고 있는 논리 구조를 좀 뒤집어서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이렇게 몇 가지만 좀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성남시나 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 주장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병원 부지를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줄 것이냐, 해주게 되면 물론 엄청난 이익을 사적으로 가져가긴 하겠습니다만 기업이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의 이른바 일자리 유치, 기업 유치라고 하는 성과가 하나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성남 시민들 전체가 공익적으로 바라고 있는 이른바 그냥 시민구단이 된 성남 FC를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그러면 이른바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이 조율들을 해나갈 수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산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사적 이익을 많이 취하지 않고 공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부 체납도 더 많이 하려고 시도했었던 것 같고 지금 보도가 되는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뭐 15%의 그 현물에 대한 기부 체납을 얘기했는데 두산이 5%밖에 못하겠다 이러니까는 다시 조율해서 10% 플러스 현금으로 가능한지 이런 등등등을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다 보도가 검찰에만 유리하게 지금 보도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 와중에도 보면 어쨌든 사익으로 기업이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설계가 그러면 이 현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현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는 구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직접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어떤 성남 FC라고 하는 시민구단
의료에 대한 후원 지원 이런 쪽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을 과연 지금 검찰이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제3자 뇌물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과 반박들이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예.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결과를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야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 하나만 좀 제가 예. 바로 잡으면 이제 이 수사는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님이 뭐 이게 바뀌었다, 뭐 검사장이 바뀌었다 얘기했는데 그거는 수원지검이고요. 수원지검장은 바뀌었죠.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하는 거는 뭐 쌍방울이나 뭐 이런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하고 있는 거고 성남지청에서 지금 이 수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 지금 지휘부가 바뀐 거는 아닙니다. 예.